대학생 학창 시절에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그 학교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등교를 하고 수업을 받고 이런 틀에 짜인 수업이 좀 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성쌤은 아침잠이 많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등교 시간을 간당간당하게 맞췄던 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최근에 영교시 부활 논쟁이 일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아마 경기도에서 이제 9시 등교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교육감님이 학교에 좀 자유를 맡기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영교시 금지를 했었어요. 그 등교 시간을 9시 이후로. 그 이유는 과거에 영교시가 운영됐었다는 거잖아요. 영교시가 뭐였죠? 그 정규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 1시간을 뭐 보충 수업이라든가 아침 자습학습, 이렇게 자율학습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7시 한 반? 되게 이른 시간에 학교에 와서 되게 힘들어 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에 1시간의 수업을 보충학습을 혹은 자율학습을 했던 것이죠. 학생들의 행복한 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교시를 금지했었던 거네요. 그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때 예능 프로에서 학생들 아침밥 주기 뭐 그런 그런 캠페인처럼. 예, 캠페인처럼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등교하다 보니까 뭐 밥도 못 먹고 뭐 엎드려 자는 아이들도 많고 또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이게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영교시가 부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영교시 부활 논쟁이 들었을까요? 최근에? 근데 이런 9시 등교를 이제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물론 학교에 권장을 했지만 또 이런 권장 사항을 또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영교시 하면 떠오르는 게 입시 위주의 교육, 주제교과 중심의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과도한 이제 교육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시 이후 등교를 채택을 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본 거죠. 그럼 영교시 부활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면 학교에서 다 영교시를 부활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근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장 지침을 줘서 학생들의 아침 시간이 좀 보장이 되는데 이걸 자율에 맡기면 초등학교는 괜찮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고등학교는 입시를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교육 구성원 중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학교 현장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구성원들이 일방의 주장, 특정인의 주장이 반영되기보다는 어떤 합의와 수기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침에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필요하다, 혹은 보육이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대선생님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9시에 등교하면 부모님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아이만 혼자 있다가 늦게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염려가 될 것 같아요. 돌봄의 공백,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방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활동들을, 교육 활동들을 운영한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한다거나 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뭐 줄넘기라든가 다양한 좀 신체 활동을 한다거나 뉴스포츠 활동.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지침상 명시되어 있지만 스포츠 클럽 활동 확보하기가 힘든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스포츠 클럽 활동,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자율 동아리, 아까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개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서요. 누군가는 학생들 안전관리나 뭐 생활지도라든가 혹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관리하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등교 시간 조정에 있어서 아까 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뭐 이런 교직원들의 충분한 수기와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수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건 자연스럽다. 그리고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교 자체가 교육 자체가 되고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대선 선생님 그 부분은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리고 이제 교육 생태계가 마련돼야 된다. 마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토양은 학생 교육, 학교 교육의 책임을 오로지 학교의 책임으로 돌렸다라면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돌봄이나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하게 된다면 다양하고 특색 있고 빛깔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앞으로 학교는 이제 뭐 영교시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자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뭐 자율 시간이라든가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요구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어요. 교육 구성원들 요구도 다양해지고, 이럴 때 학교가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고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지금까지는 항상 보호자의 입장이셨는데 이제 굉장히 진취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북유럽 혁신학교의 사례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살아난다. 그것은 그 마을의 교육 활력과 문화 활력,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구 절벽 시대, 학교 교육,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의 책무성을 높이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학교의 풍토도 민주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교가 삶의 그런 학습의 터로서 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콘텐츠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예. 다음에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예.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